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철어학원 크리스 원장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또 설날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늦긴 했지만, 네, 학부모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이번 한 해는 정말 건강한 한 해,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한 그 한 해가 되도록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제 소개를 하고, 네, 오늘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네, 저는 이제 호주에서 네,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쌓다가 이제 평택에서 네, 본격적으로 저희 정철어 학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2024년은 제가 작년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저희 2기가 시작된 중요한 한 해기도 합니다. 저희 학원은 2024년부로 6년 차 학원이 되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한데 네,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또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의 이 11년 동안 제가 배웠던 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단순하게 영어를 배우는 것, 그 이상으로 제가 무엇을 배웠냐면 학부모님께도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면 정말 영어 공부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어 단어 구사력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독해 구사력은 됩니다.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요. 왜냐면 이제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하기 때문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고 호주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 까마득하게 제가 정말 머리가 까매지고 하얘지는 네, 그런 느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어떠한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교과서로밖에 혹은 학원에서밖에 배우는 그런 영어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배우는 것처럼 다 동일하게 배웠어요. Hi라고 얘기하면 나는 Hello라고 대답을 하고 How are you?라고 물어보면 나는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기계식의 질문과 대답을 저는 배우고 호주로 갔는데 정작 그 영어는 아무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첫 대화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첫 대화가 뭐냐면 제가 제가 호주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hello 그랬어요. 그 친구도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나왔습니다. hello라고 하니까 hi mate.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친구를 mat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hi mat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단어를 제가 뭐라고 배웠냐면 인사 다음엔 how are you라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how are you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의 대답은 뭐냐면 제 예상은 I'm fine, thank you, and you가 나와야 그 다음 대화가 이어가는데 How are you? 그러니까 I'm good.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고 안 그래도 땀이 많은데 막 땀이 막 흐르고 정말 네 아무 생각이 안 났던 그래서 대화도 못하고 그 이후에 또 고등학교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기숙사에서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은 정말 매일마다 거의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기숙사 같이 생활했던 정말 선후배들 만나더라도 그때 우리 진짜 많이 울었던 거 기억나냐고 그렇게 추억 삼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몸소 경험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 학원의 정말 교육 커리큘럼에 제가 녹아서 우리 아이들은 제2의 크리스가 나오지 않도록 네,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직접 하나하나를 설계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학원에 녹아져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잘하는 거 영어입니다. 네, 그래서 2기 크리스티 에듀부터는 저희가 발표해 드렸듯이 이 영어에 정말 초집중하는 이번 한 해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 오늘의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설명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첫 번째 우선순위, 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 영어 그냥 잘해야 돼. 영어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보다도 정말 우선순위로 그리고 다른 과목들보다도 가장 일찍 배워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초등부터 고등까지 폭넓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닥쳐오는 그 알아야 할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정말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정말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내용이겠지만 2024년부터 또 이 3월 새학기부터 많은 시간표들이 변경이 되고 또 교육 커리큘럼들도 영어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변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늘 네,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영어 도대체 왜 제일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학교 과목 중
영어 과목의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내용인지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국어입니다. 제가 이 순서를 모의고사, 수능 보는 시간표의 순서 그대로 할 건데 첫 번째, 국어 영역을 보죠. 네, 국어 영역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상위 4%가 돼야 1등급이 나옵니다. 혹은 내가 1등급이 아니더라도 상위 11% 정도가 돼야 3등급이 된다는 거,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학에 대한 데이터도 제가 보여드립니다. 동일합니다. 거의 4%대가 돼야 1등급이 나오고 마찬가지 비슷하게 12% 정도 안에는 들어야 3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대입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3등급 이하면은 네, 거의 뭐, 네, 들어본 대학교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2%, 11% 정도는 돼야지 3등급 커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영어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영어는 지금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가요? 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만 맞더라도 1등급이 되고 이 비율은 무려 15%가 됩니다. 15%. 3등급의 비율은 아까 11%, 12% 나오는데 영어의 등급은 몇 프로인가요? 20점, 10%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 타겟팅을 해서 영어를 90점대 커트만 맞추고 그 다음에 중요시하는 그런 과목들을 챙겨야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영어는 일단 1등급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내가 우선순위를 국어로 할지 수학으로 할지를 네, 절대적으로 이 전략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요즘 학부모님들 많이 뉴스에서 나와서 아시겠지만 점점점 저출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 대한 입학하고 있는 네, 그 대입에 대한 그 퍼센티지도 굉장히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전략을 잘 싸우기만 한다면 내가 성적이 어떻게 되더라도 최소 성적 커트만 되면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충분히 요즘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어는 쉬운 난이도가 아닙니다. 쉬운 난이도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절대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전략을 잘 짜서 빠른 시기에 영어 정말 1등급의 실력을 갖추고 다른 과목을 그 다음에 2번, 3번 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순위이자 가장 중요한 순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최초로 제가 비법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최초로 제가 비법을 해드릴 건데, 네, 서울대 출신 크리스 원장이 영어 1등급 시크릿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 비법만 알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 다 최소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쉬운 제가 비법을 제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 어디서도 제가 들으실 수 없어요.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어요. 잘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자, 쉬운 문제만 공략해도 몇 등급이라고 나와 있죠? 쉬운 문제만 공략해도 2등급입니다. 이게 다 모든 것이 실력 싸움이 베이스기는 하겠지만 전략 싸움도 같이 동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문제만 공략해도 2등급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데이터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난이도를 제가 분포를 해놨는데 하와 중하, 그러니까 난이도가 제일 낮은 거 혹은 중하위권의 문제들이 보통 합치면 54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맞춰버리면 이미 54점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부터 풀어가면서 너무 힘들어 이제는 찍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전략 싸움을 잘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중위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중정도 난이도의 문제까지 맞춰버리면 지금 몇 점이 나오죠? 73점이 나오네요. 73점. 73점. 73점이 벌써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듯이 내가 객관화된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 코드가 80점이거든요. 내가 전략 싸움을 잘해서 내가 어느 정도 상위권,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킬러 문항들은 다 배제를 시켜버리고 쉬운 문제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서 80점을 찍고 간다면 영어에 대한 2등급은 무조건적으로 찍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것,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전략 싸움의 기술들을 배워나가는 것은 이 아이들이 혼자서만의 공부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항목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이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학원에서 영어는 무조건적으로 믿고 맡겨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대학을 잘 가고 영어를 잘하면 직장을 잘 얻습니다. 이거의 데이터 제가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영어를 포기하면 꿈을 포기하는 겁니다.
무슨 영어 포기했다고 꿈까지 포기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문구를 제가 그대로 따온 겁니다. 네, 공부를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하는 건 다 사실 당연한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혹시 사회생활을 경험하신 어머님들 또 사회생활하면서 혹시 왜 수학 공부 안 했는지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마트킹을 갔는데 이거 내가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 공부를 했어야지 내가 계산이 빠르게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신 적 있나요? 네, 그런 건 사실 없으실 겁니다. 네, 사실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왜 진작 영어 공부는 안 했을까라고 후회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적어도 최소 한 번씩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늦더라도 시작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때로는 계시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연락 오셔서 네, 이제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막 상담을 요청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저희 영어 배우고 싶은데 혹시 원장님 저한테 좀 방법 좀 알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진짜 정말 대단하신 학부모님도 계신데, 네, 이런 거는 평생 영어를 안 배웠던 거는 평생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영어를 못하면 거의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인생 내내 괴롭히는 과목이, 네, 그런 항목이 또 영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괴롭히는 네, 그런 영어이기도 한데, 네, 사실 이제 이 꿈을 포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더 넓게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요즘의 아이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보통 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영어가 안 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제한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영어는 어떻게 배우는 것, 뭐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배우는 것이 맞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어의 올바른 시작은 1단계 스피킹입니다. 네, 뭐라고요? 대답하고 계신가요? 네. 스피킹입니다. 스피킹. 우리 아이들은 저희 정철 어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보는 항목들이 이런 스토리북으로 보통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원, 정철 어학원의 상담을 받으실 때 제가 교재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갸우뚱하세요. 이렇게 갸우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제가 여쭤보면 너무나도 다른 학원에서 책을 배웠던 것보다도 글씨가 너무 적고 그리고 이것 정도는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레벨 테스트를 진행해 보면 스스로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20%도 채 안 됩니다. 네, 20%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머님들 눈에 잘 보이는 것처럼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고 문장들이 있고 어려워 보이는 책을 네,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사실 그게 맞을지 몰라요. 안 되더라도 어려운 걸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어려운 것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스스로의 시간을 생각할 시간을 읽을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냥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봐. 뭐지 이거? There lives a king, there lives a king, there lives a king. 읽어봐. 시작.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거의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실력이 늘다 보면 저희 학원에서도 이렇게 영어 원서까지 네, 배우는 반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스피킹을 제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중요한 건 어떠한 영어 학원에 있더라도 혹시 학부모님 아이가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학원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면 그 리딩책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내일 오전에라도 스스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랜덤으로 한번 줘 보셔야 돼요. 네, 그게 진짜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 아이가 못 읽어요. 그러니까 못 읽는 건 사실 괜찮아요. 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저희 학원에서 이 크리에이티브 띵킹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이 장면들을 보고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얘가 왜 여기서 속닥속닥 거리고 있을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손가락을 왜 여기다 대고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뭐냐면 이 아이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의치 않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나왔을 때 내 생각을 서스럼없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 영어 실력입니다. 사실 그 현실적으로 그런 영어 실력을 우리나라에서 갖추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 학원에서는 매일 1시간씩의 이 영어 수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논픽션으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의 첫 시간은 아이가 잘 읽는 거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단어로라도 구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딩만 잘하면 이 아이들 무조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학교에 있는 교과서 본문 막 읽었어요. 잘 읽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니까
보통의 학부모님들, 많은 어른들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이 이 제2 외국어로 쓰는 영어 가면 어떤 영어 쓰죠? 저 망고 하나 살 때 Can I have some mango?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Hey, 투 망고, 땡큐, 땡큐, 3달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제가 보통 이렇게 네, 자주 영어를 하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이런 영어가 됩니다. 네, 이런 영어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영어, 센텐스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스스로의 단어를 스스로의 실력으로 이겨내 봐야 되고 그것들을 풀 센텐스로 수정해서 완벽한 문장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스피킹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네, 타이밍입니다. 자,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이 뭐냐면 자, 보세요. 중학교입니다. 실제로 제가 시험지를 제가 카피해서 가져온 건데 평택 여자 중학교의 시험지를 제가 그대로 들고 온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해외에 나가서 살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내신이 먼저고 그리고 그 내신의 싸움들, 수시의 싸움들이 먼저 쌓여가야 어떠한 대학교를 내가 원하는 대학교와 학과를 갈 수 있는지는 사실상 내신 성적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들어가자마자는 이제는 영어를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스피킹이 완벽하게 구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뭐 원어민 선생님 만나가지고 막 요리하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신에 완전 미친 듯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 초등에 적합한 이런 어학원들은 뭐만 신경 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운 스토리 보면 막 읽다가 아유, 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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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러면서 졸업시켜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 보통 예비중 중등부가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보러 오시거든요. 그리고 거기 오면은 읽지도 못하고 스스로 문제 풀지도 못하고 문법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절한 시기 때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교육, 이 영어의 시기는 그 타이밍에 맞게 공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학교 사실 뭐 중학교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다음 거 고등학교 겁니다. 네. 아이들이 풀어나가는 것도 학부모님들도 이런 부분들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머리 벌써부터 지끈지끈 하시죠. 설날에 잘 먹고 왔는데 이게 뭐냐 막 이러시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아이들이 이것들을 대비해야지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가장 많이 유명한 그 레벨을 보유하고 있는 그 층이 뭐냐면 예비중과 예비고입니다. 예비중과 예비고. 네,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맞게 학원에서는 티칭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수능이죠, 수능. 그죠? 네. 타이밍에 맞게 준비를 해야지 이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 1, 2단계가 아니라 0단계입니다. 0단계. 퀴즈는 아닙니다. 네, 퀴즈는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 정도 지났는데 조금은 스트레칭 하시고 네, 좀 기지개도 펴시고 네, 다시 한번 네, 또 30분 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 잠깐 마시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는 것은 사실 이 0단계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이제 배워야만 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동기부여가 돼야 학부모님들도 명확하게 그래서 이 아이한테 영어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올바른 곳에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 곳을 보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고 아이들도 혹시 옆에서 이 설명을 듣고 있다면 아이들도 옆에서 보여주시면 좋아요. 옆에서 혹시 방에서 게임하고 있다면 지금 빨리 옆으로 불러주세요. 지금부터 30분 정도는 아이들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배워야만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이해되신다면 명확하게 동기부여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영어를 배워야만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 모두 우리 자녀에게 진짜 깨물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 학부모님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아이는 뭐 그냥 뭐 숨만 쉬면 돼. 아니면 뭐 해 뜨면 뭐 눈만 뜨면 다행이지 뭐 이렇게 그냥 살던지 뭐 알아서 되겠지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혹시 계신가요? 네.
거의 절대 아니실 거예요. 네, 정말 그렇다면 우리 아이 위해서 4시간 희생하면서 이 설명회까지 참석하지 않으셨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탄탄한 직장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렇다면 탄탄한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대학교를 사실은 졸업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훌륭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퀴즈는 아니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 직전 단계는 사실상 훌륭한 대학교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다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의 한 강의실. 영어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지만 다들 잘 알아듣는 것 같다. 정말로 다들 영어로 하는 공부가 익숙한 걸까? 대학에서의 공부는 생각보다 높은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한다. 졸업 요건에 영어 강의 수강이 포함된 것은 물론 영어 원서로 수업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서울대 저널은 200명의 학부생들에게 영어를 기반으로 한 학업 수행 경험에 대해 물었다. 조사 결과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영어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방에서 일반 인문계 출신이다 보니까 수능 영어, 외국어 영역 정도로 영어를 공부하다가 올라와서 이제 공부 자체를 그 원서로 엄청 많은 양을 영어로 읽어야 되니까 우선 그러니까 정치랑 외교가 되게 리딩이 많기로 악명이 높은 곳인데 현대의 논문 같은 건 차라리 괜찮은데 뭐 고전을 읽는다거나 하면 그런 거 심지어 현대 영어도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뭔가 하고 싶은데 영어로 이제 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말하기 힘들었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시험을 칠 때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답안을 쓸 수 있겠는데 이제 문법적인 표현 같은 거에 한계가 있다던가 영어에 대해 겪는 어려움은 전공 이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간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아예 강의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만으로 대학 공부를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서 쓰이는 영어와 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의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에서의 영어 교육은 그러한 간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학 영어는 학부 교육 과정에 포함된 유일한 영어 교육 과목이다. 학문적 환경에서 요구되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 수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학 영어에서 배운 것을 실제 학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다. 대학 영어 수업의 내용과 수준이 학업에 필요한 영어와 다르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대학 영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전공이나 그런 학술 목적의 영어를 위해서는 결국 그 어느 정도의 유창성이 좀 갖춰져야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학술 목적 영어를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요즘에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네, 영상,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네, 보셨던 것처럼, 네, 지금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네, 학생들도 그렇지만, 이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지어 이제 매년마다 나오고 있는 서울대 신입생 입학 모집 요강인데, 네, 노란색 표시된 부분 글씨 보이시나요? 네, 각 학과에서 영어를 필수 요소로 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서울대만 뭐 계속 보여주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이거는 심지어 2011년도 기사예요. 네, 연세대에서 전 과목 영어 수업을 2011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카이스트 또한 영어 활용 능력에 대해서 면접을 필수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를 배워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훌륭한 대학교뿐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훌륭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영어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대학교를 가기, 네, 그 이후는 사실 탄탄한 직장이 뒷받침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대학교를 갔다고 치면, 네, 그 이후에 탄탄한 직장을 가서는 과연 괜찮을까요? 자, 보시면, 자, 2024년, 네, 상반기 채용 포인트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네, 저희 학원 위치에서 단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고덕에도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 부지가 또 계속 건설 중이고 현재도 반도체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큰 기업은 뭐 현대자동차, LG전자, 뭐 그다음에 삼립, 뭐 파리그라상에 있는 SPC, 뭐 이렇게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채용을 어떻게 하냐면 쭉 영어 면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입사 자체가 안 된다고 네,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30%밖에 생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70%는 외국에서 생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삼성전자는 사실 거의 수출로 먹고 사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매번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폴더블 폰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워치라든지 뭐 이렇게 신세대 이런 이제 기업 발표들을 제품 발표를 하는데 그 제품 발표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미국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 이유, 미국에서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이긴 하지만 영어로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기반이 되어야 이 모든 사업이 돌아가고 그리고 거의 전국, 그러니까 전 세계 공용어는 영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또 학부모님들도 회사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아버님들 끄떡끄떡 거리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네, 그러니 영어를 잘해야 좋은 대학교, 좋은 직업을 얻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어를 잘해야 대학교 생활도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직장도 이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갈 수 있는 직장을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네, 조금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내용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 첫 번째 그 0단계가 뭐냐면, 네, 바로 꿈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꿈과 어떠한 동기부여,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냐, 안 할 거냐의 차이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제 얘기를 좀 토대로 드릴 건데, 네, 영상 하나 잠시 또 보고, 네, 그리고 다음 걸로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will never forget that the only reason that I'm standing here today is because somebody, somewhere, stood up for me when it was risky, stood up when it was hard, stood up when it wasn't popular.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네, 1863년 미국에서는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키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전이 미국이란 땅은 흑인 노예 체계가 가장 심각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 사회 안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엄청난 혁신적인 그런 혁명적인 그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45년 이후에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된 사건입니다. 네, 거의 센세이션 같은 그 당시에는 일이었죠.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웃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꿈 하나로 항상 의지하면서 버텨왔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그 목표를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루어지던 안 이루어지던 그 목표, 즉 꿈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학부모님께 전달을 드리고 싶고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 꿈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실 거예요. 자, 우리 자녀가 올바른 꿈을 키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실 텐데 자, 그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를 위해 진정성으로 대하는 올바른 선생님에게 맡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 선생님에게 맡겨주셔야 돼요. 제가 폭넓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원만 그냥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목을 위해서 가더라도 진정성으로 대하는 올바른 선생님에게 맡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조금 늦었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항상 저의 인사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꿈을 찾는 그 순간까지 책임지는 교육 기업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학부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19살 수능 직후에 그 과외생 제가 했던 그 말이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 제가 아직도 너무나도 정말 기억이 납니다. 공부 왜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20살, 21살, 22살이 된다고 그거를 내가 왜 이렇게 나는 그때 그 당시에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라는 그 이유를 찾게 될까요? 이유를 절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루어지던 안 이루어지던 혹은 아니면 그 꿈이 변경이 되건 안 바뀌건 그 꿈을 갖는다는 것, 목적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저희 학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네, 저희 미션과 비전은 네, 정말 이 아이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올바른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 학원 이제 본관, 2관, 3, 4관까지 네, 나와 있고 아이들이 정말 큰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놨습니다. 뭐 2관이라든지 네, 그리고 저희 또 3관, 4관에 뭐 스터디 카페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놨고 이제 또 학부모님들 편의 위해서 저희 또 단독 주차장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정말 우리 학원의 모든 곳에서는 제가 그냥 대충 만든 곳이 없어요. 어떤 학원을 가시다 보면 이런 데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지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떠한 꿈을까지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학원은 단순하게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학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2기 크리스티 에듀를 제가 발표하면서 약속드린 그 내용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네,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 학생의 꿈,
목표를 정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실제로 1월부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특강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고 동기부여를 찾는 데 모든 특강들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월부터 뭘 하고 있냐면 예비중부터 고2까지 지금 다 특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강 같은 거는 꼭 참석해 주시고, 초등부 특강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땡땡땡의 누구의 관리가 필요할까요? 누구의 관리가 필요하겠죠? 다 주무시고 계신가요? 네, 네,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꿈을 갖는다는 거 선생님 혼자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사실 선생님의 역할은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운전해주는 역할이고, 사실 그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해주고, 네, 그런 역할을 커버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은 사실 부모님의 모든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 이거 우리 아이 꿈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솔루션 말씀을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자녀가 올바른 꿈을 키우게 하려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자,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할 건데, 네,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야 공부 좀 해라, 뭐 이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노트 해줘요, 노트.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 인내를 가지고, 두 번째 화내지 말고입니다. 뭐라고요? 인내를 갖고 화내지 말고. 근데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합니다. 요즘에 통하지도 않아. 옆에서 막 부모님 막 얘기하고 있는 거 게임하고 있고 뭐라고? 막 이래 속 터지면 속 터져요. 특히나 사춘기 아이들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6년 고생하면 80년이 행복하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6년도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하면 거의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너 6년 고생하고 80년 행복하게 살래? 네, 아니면 6년 행복하고 80년 고생할래? 이러거든요. 네, 사실 많은 아이들이 요즘 이제 오늘 제가 오전 새벽 뉴스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뭐냐면, 이 아이들이 요즘에는 게임 학원이 생겼다는, 게임 학원. 그 게임 학원이 뭐냐면, 거기서 학생 인터뷰하는 진짜 그 내용이 정말 너무 속 터지는, 제가 요즘의 트렌드를 못 읽고 있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학생이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저 24시간 게임을 하더라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프로 게이머가 되려고요. 그래서 그 프로 게이머를 양성하는 학원이 요즘에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한 2시간 정도 같이 그 롤 게임을 하고, 남자애들 거의 롤 대부분 하거든요. 롤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그 전략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이기면, 그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정확한 동기부여,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건 사실 학부모님의 그 힘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꿈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꿈은 뭐냐면, 단순히 뭐냐면 그 꿈이 그냥 큰 내용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목표. 네, 너 목표가 뭐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실상 그것이 꿈이 생기는 건데, 그 목표도 그냥 나름의 목표가 아니라 체계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것들을 저의 예시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렇게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부터 세워 나가는 게 맞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저의 초등학교의 꿈, 네, 지금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의 꿈이 학원 원장이었거든요. 그 계기는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네, 학원 원장님이셨고 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보고 자란 계기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꿈이 학원장이었는데, 그것이 저의 장기적인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밑받침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현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의 학원을 경영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세부적인 사항이고, 장기적인 그냥 목표,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해야지 저거를 해서 내가 원장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 하나를 그냥 툭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왜냐면 제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때 초등학교 때는 매 학기마다 장래희망을 써서 내는 것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써서 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중기적인 목표를 제가 삼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졸업한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제가 입학할 당시 세계 17위 학교의 대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삼은 이유는 뭐였냐면,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가야 시야를 더 넓게 보는 것이었고, 또 학원장이 돼서 이 미래 세대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함에 있어서 글로벌한 환경에서 직접 몸담아야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었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과연 저 혼자 만들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였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3개월의 단기 플랜을 누가 세워주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세워주셨어요. 네, 호주 여행 가가지고 제가 너 여기서 공부하고 갈래? 그랬더니 야, 너 무슨 여기서 공부냐? 나 한국에 가가지고 너 이제 내신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그 당시의 답변은 뭐였냐면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한가 봐요. 갑자기 어머니 얘기가 울컥하네요. 네, 아무튼 네. 그 당시에 제가 나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에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한 3개월 정도만 공부 한번 하고 와봐라. 그러니까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기회를 서스럼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저희 집안 사정도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때부터 지금의 제가 있을 때까지 그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분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내 모든 소울을 바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부모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대화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학부모님들 많이 바쁘셔서 대화를 많이 안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 나눠주시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는 최종 목표는 네, 꿈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늘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돼요. 네, 늘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어 학원에서 도대체 왜 배워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학원은 학기별 최신 교육 정보를 전달하는 평택 안에서의 유일한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 지금 1년에 최소 4번, 많게는 10번 이상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부모님께 제발 좀 들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이렇게 교육의 내용이 바뀌고 있고 매 순간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제발 저희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많은 학원들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학원이 얼마나 진정성으로 소통을 하려고 했고 매주 월요일 날 학부모님께 보내드렸던 그 문자 한 통, 오전과 저녁에 보여드리는 월요 교육 레터가 얼마나 소중하셨는지를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다른 학원 좀 가보세요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정말 간절하게 이 진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학부모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타겟 학년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유치원, 뭐 성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초1부터 고3까지 이 중요한 시기에 영어를 배워야 되는 그 학년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직접 1대1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원 가면 거의 원장님들 안 계세요. 거의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어디 뭐 다니시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직접 컨설팅을 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규 상담도 제가 직접 다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11월에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고 또 저희 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아이들한테 자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가 과목 선택해라는 자유학기제와 통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는 네,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가 너가 원하는 과목을 해서 네가 책임지고 점수 한번 내봐라고 교육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선진국의 국가처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또 바뀐 것이 있죠. 중학교 1학년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네,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네, 제가 어제 저녁에 교육청에 있는 그런 지인과 제가 저녁을 먹었는데 중간 기말고사는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직접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네, 절대적으로 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직강을 할 예정입니다. 고교 내신 5등급으로 네, 바뀌었다는 거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이 아이들 이제 중학교 3학년 되잖아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아이들 고등학교 가면 이 과목 다 해야 돼요. 이 과목 다 해야 된다고요. 네. 또 네,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 학생, B 학생의 시간표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견뎌냈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이 아이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최신화를 항상 학부모님께서 배우셔야 되고 이 아이들한테 지금 당장 중요한 거 꿈, 너 뭐 할래? 어느 학교 들어갈래? 너 그럼 그 직업 하려면 어느 학과 들어갈 거야? 그럼 그 학과 들어가면 그 학과 어떤 학교가 제일 좋겠어? 자꾸 대화하고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동기부여 시켜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소고기 사주시고 아웃백 해주시고
맨입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맨입으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학부모님과 그리고 제가 뒤에서 항상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진정성 있는 학원이 되겠고, 그리고 아이들의 어쨌든 이 모든 건 꿈과 목표를 네, 가져야만 된다는 거 핵심적으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거 많이 변하고 있고 수능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밤 12시까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이것만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작년 12월 설명회 때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정철호 학원의 프로그램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캠퍼스는 다른 정철학원 캠퍼스와는 다르게 학생과 학년에 맞춘 1대1 로드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사실 영어 노출을 극대화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킹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영어로 해야 되는 것이 초등 저학년이었다면 이제는 중학교로 이제 내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부터는 문법이 노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아이들한테 직강을 하면서 노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부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또 신입생 학부모님들 계실 거기 때문에 직접 레벨 테스트하고 레벨 배정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변화되는 초등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기별 3개월 코스로 정철과 부교재의 탄탄한 라인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정철의 교재도 조금은 보완해 나가는 이번 한 해가 될 건데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번 3월 학기부터 정말 많이 변화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학년별로 교과서 V클래스를 제가 직접 직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 서점을 거의 한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네, 교과서 영단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말이 안 되고 독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쉽지만 단어가 안 돼서 그래요. 단어가 안 돼서.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는 뚫고 갈 겁니다. 아, 이거 단어 모르나? 나중에 해, 나중에.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직접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알려주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그런 영어 프로그램을 갖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대1 맞춤 코칭을 통해서 정확한 레벨 배정을 할 겁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이 아이들 DT 있습니다. 학기 마무리하는 DT가 있는데 19일부터는 모든 학생한테 다시 한번 정철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본사에서 2만 원 내야 되는 건데 학원에서 지원을 할 거고 단순하게 DT 끝나고 다음 레벨 이게 아니라 항상 그 학기가 끝날 때는 다시 그 처음 보는 신입생 레벨 테스트를 다시 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네, 저희가 새롭게 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뭐냐면 레벨별로 YBM 리딩 라이브러리 도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YBM 리딩 교재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YBM과 YBM 본사와 공식적으로 저희가 MOU를 맺어서 리딩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고 좀 더 디테일한 이런 원서책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철호 학원에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저희가 말하기 대회도 진행이 되고 있고 토셀, 또 토익, 그다음에 이번에는 제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초등부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달러처럼 정확한 동기부여를 시키고 있고 이 아이들 많은 또 이런 이벤트들 뭐 이제 4월 달에 나가오는 뭐 이런 식목일 행사들이라든지 또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 또 스승의 날 행사 또 많은 행사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원의 꽃이죠. 페스티벌입니다. 네, 정말 네,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규모의 네, 페스티벌을 통해서 아, 너무 재밌어. 엄마 나 영어학원 가고 싶어라는 정확한 동기부여를 시키는 그 최종 목적이 네, 우리 학원의 초등부라는 거. 네, 그래서 여름방학 때도 이렇게 덥지만 저 더위에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도 아이들 위해서 에버랜드 가고 에버랜드 간다니까 아이들이 그거 참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반면으로 먼슬리 테스트, 매달 시험 보는 것이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학기말 시험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이들을 평가하고 넘어가고 있고 또 미니 컨테스트 이거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학원에서 교실 안에서만 하니까 거기서 영어를 막 잘해요. 근데 다른 환경을 가면은 뭐 교실 밖으로만 가도 내가 못 봤던 사람들이고 어색한 환경이니까 영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저희 미니 컨테스트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3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중등부도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원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귀담아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기별로 3개월 코스로 이제 레벨별 4대 영역을 맞춤 교재로 갈 겁니다. 네, 그리고 학년별로 L 클래스라는 걸 신설을 해서 이 모든 클래스를 제가 직접 직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중등부 이 교재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통해서 실전 대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OMR 카드도 직접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아이들 현재 윈터스쿨의 마지막 기말고사 현재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임감도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그냥 대충 보고 기말고사 대충 보고 이게 아니라 중간고사 50%, 기말고사 50% 반영을 해서 이 아이들이 최고의 성적을 내서 책임감 있게 그 반으로 배정이 되는 네, 그런 평가 방식도 저희가 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실전 경험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항상 시키겠다는 거 약속을 드리고, 네, 작년에 좀 제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제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카이 투어를 통해서 이제 이번 해부터는 이제 갈 겁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저희가 보통 진행을 하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직접 가보면서 거기 학교도 가보고 또 기념품샵도 가보고 또 실제로 교실 안에도 들어가 보면서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등부의 아이들한테 직접 눈으로 보고 꿈도 만들어보고 동기부여를 시켜보는 네,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중등부 레벨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이 아이들 마지막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교재 라인업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벨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네, 아이들 레벨에 맞게 또 필요한 또 학년 네, 이런 부분에 맞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습 습관을 들이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 노트라든지 아니면 오답 정리 노트, 네, 그리고 영어 단어 정리 노트,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제가 한 땀 한 땀 제가 노트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학습 습관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등부 커리큘럼은 최종 목적은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학원에서만 얽매여 있다가 대학교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나다이 심지어 작년에 연세대 입학한 그 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형님 저 여기 들어왔는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도 자기 혼자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학원의 고등부 학생들은 웬만하면 혼자서 하는 습관들을 들였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이 중학생, 네, 중등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실험적으로 준비하고 맞춰 나갈 수 있는 그 예비 기간이 뭐냐면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늦어요. 이미 늦기 때문에 중학교 때 많은 자기주도 학습의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은 많이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시간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부는 이런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최적화되어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네,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현실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고등학생 자녀 있으시면 와,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실 거고, 중학교 또 초등학교 자녀 있으신 학부모님은 이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리면 아, 요 정도는 맞아야 여기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어디서도 이런 자료 못 받아보십니다. 내 점수면 어느 대학교라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네, 이게 진짜 데이터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내신 1등급 초반, 중반, 후반은 돼야지 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아니라 인서울입니다. 인서울. 그러니까 내신에 대해서 1등급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인서울이 갑니다. 2등급 떨어지면 이제 거의 뭐 이제 그 중위권 아니 3등급이면 그 지방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등부 학생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있다면 네, 이거 네, 현실적인 얘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초등학생들 네, 더 재밌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교육 정보 또 어디서도 또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원이 이게 뭐 아니다 한다 보니까 너무 초등부만 아는 거 아니었는데 고등부도 이런 자료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수능 문제는 100% 예상이 가능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수능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네, 이 패턴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수능에서 가장 최고점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를 지도를 하거든요. 이거 정말 네, 어디서든 잘 못 들으시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떤 항목이 있냐면 이렇게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도자료는 학부모님들이 잘 안 봐요. 학생들도 아예 모르고. 보도자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영역별 시험에 뭐 이런 성격 평가 목표 학습 방법이 있어요. EBS 연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자료가 있냐면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예시 문항들이 나와 있어요. 이 보도 자료에 있는 문제들만 읽어보더라도 잘 보세요. 이것들을 본다면 자 옆에 보시면
지금 교재 보이시죠?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는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예측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략 싸움입니다. 전략 싸움. 근데 학부모님들이 요즘의 트렌드를 잘 읽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잘 알고 있는 학원에 맡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 너무 재밌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재밌으면 안 돼요. 성적이 나와야지. 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학습 제공을 하는 학원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학부모님 좀 더 힘내주세요. 자, 이제 거의 안 남았습니다. 이제 기재기들 펴시고, 네, 물 한 잔 마시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제 실질적인 시간표와 또 마지막 말씀드릴 내용들 하고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초등 영어 시간표가 학년이 변경됐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1시에 초등부 자녀, 재원생인 학부모님께서는 네, 오후 1시에 문자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네, 왜냐면 네, 레벨 아직은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레벨과 담임 선생님에 대한 내용은 가지는 않고 시간대가 이쪽으로 편성이 변경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문자로 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 꼭 확인하시고 특이사항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학년별 레벨별로 구분한 전문 어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네, 기억하고 또 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원에서 하는 내용들,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엄마 나 방학인데 집에서 좀 더 잘래. 엄마 미워 막 이러는데 엄마 미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엄마 그때 이거 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특강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몇 명 지금 이제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비재원생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비재원생도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YBM에서 보는 Z 시험이 있습니다. 공인 인증된 시험인데 이 시험을 우리 방학 마지막 이 기간에 같이 저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듣기, 읽기 시험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스피킹 시험을 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스피킹의 레벨 테스트를 이 Z 시험 결과가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월 3일에 시험을 봅니다. 3월 3일에 시험을 보는데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지금 9시 30분, 저녁 9시 30분에 우리 학원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의 네, 그 초등부 학부모님께는 아마도 문자가 다 갔을 겁니다. 시청 링크가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학기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말 딱 좋습니다. 딱 좋고 시작하기 전 파이팅하기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부는 실질적으로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무조건적으로 보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토익 시험지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것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챌린징이 이것만큼 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네, 꼭 수강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레벨별로 저랑 같이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보는 스피킹 시험의 기반이 되는 레벨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겨울방학에 이 틈새를 빈틈을 주지 말아주시고, 네, 그래서 스피킹 시험으로 직행할 수 있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부 학부모님 특강 꼭 신청해 주시고, 네, 특강을 신청해 주시는데, 네,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 생각하지만 어머님들도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 이 설명에 들어오신 학부모님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밤 12시까지 일단은 특강을 신청해 주신 학부모님께는 믿어주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3월 봄학기의 정철 교재비에서 무려 20%를 할인해 드릴 겁니다. 네, 미리 신청하신 학부모님들은 적용해 드릴 거고요. 오늘 밤 12시까지만 신청해 주신 학부모님들 정철 교재비에서 무려 20%를 할인해 드릴 겁니다. 레벨별로 교재비가 조금은 달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20%라는 거는 저도 거의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특강하면서 진짜 특강이 아니라 학원을 하면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보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두가 다 특강 신청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와서 기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야, 이거 어떻게 다 했지?
신청을 못 받을 정도로 신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울방학 마지막, 이제 설날도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끈 쥐어잡을 수 있도록 네, 학부모님들께서 여기에 앉혀만 놔주세요. 나머지는 우리 아이들 제가 제대로 끌고 제가 이끌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혜택도 드릴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고등부의 시간표는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비 중은 현재 시간표가 3월 학기에 유지가 됩니다. 네, 유지가 되고요.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우리 학원에 매번 중학교 1학년이 했던 시간표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월화목의 시간표인데 3월부터는 월수금 6시 반부터 8시 반으로 바뀌게 될 거고, 중학교 2학년은 레벨별로 상의합니다. 레벨별로 상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기말고사 시험 종료가 돼서 반배치가 되면 월수금 6시 반부터 8시 반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화목금 6시 반에서 8시 반이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문자로 제가 전달을 드릴 겁니다. 예비고 같은 경우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번 해부터는 고등부를 파격적으로 변신을 시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레벨별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어떠한 시간표에서 배정이 됐는지를 네, 개별적으로 상담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고등부는 1대1 개별 시간표입니다. 네, 저희 학원이 영어에만 집중을 하면서 다른 과목들도 다른 학원에 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저희 학원이 또 배려고 또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원이잖아요. 네. 제 얼굴에서 사랑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1대1 개별 시간표, 다른 학원들도 저희가 맞추겠다는 거예요. 맞추겠다. 이런 학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1대1 개별 시간표로 가겠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시간표를 다 조율해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도 저희가 시간표가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에는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네, 성적도 성적이지만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염색하거나 막 귀걸이 하거나 짧은 치마 입고 이렇게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고전적이지 않냐? 뭐 원장님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너무 좀 너무 좀 그렇다라고 하시지만, 학원은 제가 있는 한, 제가 살아 있는 한 기본과 기본 규율은 저는 지키는 학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고3까지는 절제하는 것도 사실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네, 무한한 사랑을, 너무 사랑한다, 우리 아이 잘 자라, 아이고 이쁘네, 이런 말이라도 꼭 해주세요. 아, 우리 아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그런 건 싫어해요. 그게 아니라 하면 좋아.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칭찬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매 순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철호 학원 크리스티 에듀를 믿고 보내주신다면 최고의 교육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저와 저희 모든 직원들, 교사들, 네, 저희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설명회는 네, 이렇게 저희가 마치도록 하고요. 신규생 입학 관련해서 저희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원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초등부 학부모님 계시다면 일단은 저희 특강 신청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 거거든요. 요거 잠깐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9시 30분 기점으로 네, 지금 특강 신청서에 대한 문자가 나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신입생 학부모님인데 비재원생으로 특강 수강하고 싶다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신청서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청서 양식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2월 16일 날 마감이 되지만 오늘 저녁 12시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께는 네, 정철 교재 3월 거 교재 20% 할인해 드릴 수 있는 혜택을 드릴 겁니다. 네, 시험 날짜는 3월 3일 오전 9시 50분입니다. 3월 3일 오전 9시 50분이고 시험 장소가 YBM은 네, 까다롭기 때문에 일로 가야 돼요. 네, 가야 되지만 네, 특강 기간을 통해서 네, 준비를 한다면 학원에서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교재비 레벨 편성 상관없게 15,000원이고요. 레벨 테스트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네, 시작되는 시간과 날짜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신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특강비 완납되신 학부모님께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과 그 다음에 학년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네, 여기에 날짜 확인하셨는지 신청하는 시간 클릭해 주시면 되고, 특강 수강할 때 학원 차량 이용 가능합니다. 네, 차량 이용하시는지 클릭,
그다음에 시험 날짜 확인하셨는지 확인. 그다음에 시험 당일날 학원 차량을 이용해서 가실 거면 단체로 이동 아니면 네, 자가로 이동하겠다 그러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레벨에 따른 비용 발생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저희 학원 이제 특강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강 비용 입금되는 계좌 여기에 있고 환불 정책과 보강 정책,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내 답변에 네, 동의합니다라고 이렇게 작성하셔서 제출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신입생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네, 저희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그 방법만 네, 설명을 드리고 네,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입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현장에서는 저희가 별도의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별도의 네,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회를 들으셨어야 네,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등록할 수 있는 입학 안내 제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입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네,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선착순으로 레벨 테스트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대를 편성해 드릴 겁니다. 레벨 테스트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 영상 충분히 보셨다면 네, 오후 1시부터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레벨 테스트 시간 배정해 드릴 거고요. 오셔서 입학 서류 작성하실 시간에 네, 레벨 테스트 완성해서 네, 어떤 반 배정할지 저희가 완성을 해드릴 거고 그것을 또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록하신다면 버스 시간표나 학원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입학 준비하시면 되는 간단한 네, 그런 네,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1시 이후로부터 학원 전화번호 기억하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되고 특강 혹시 관심 있으신 신입생 학부모님들 혹은 재원생 중에 우리 초등부 자녀 다른 학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신청해 주시고 싶은데 링크를 못 받으셨다. 그러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회 이것으로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